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라 더욱 믿기지 않았죠. 병실에 도착해본 아버지는 이전과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도 어딘가 멍하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인지 기능도 저하가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늙는 게 무섭지 않다.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혼자 조용히 살다가 하늘로 가면 그뿐이다. 그 말이 저는 자립심 강한 멋진 생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를 너무 일찍 쇠약하게 만들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과 단절되며 무기력과 우울함이 서서히 아버지를 잠식해 간 것이죠.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까지 끌고 내려간 겁니다.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운동만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감정과 함께 사느냐가 훨씬 더 깊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너무 늦게 깨달은 아들의 후회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채고 바꾸는 지혜입니다. 늙는 건 자연스럽지만 병드는 건 어느 정도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일상에서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처럼 우리의 일상은 사소한 습관이 모여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7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다룰 겁니다. 하나하나가 내 삶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삶을 지키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청취자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습관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 습관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혹은 당신의 내면을 조금씩 텅 비우고 있진 않나요? 늦기 전에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더 늦기 전에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부터 그 첫 번째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습관은 바로 하루 종일 앉아서만 생활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는 게 편하다. 괜히 움직였다가 넘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소파나 방 안에만 머무릅니다. 처음엔 그게 안전하고 안정된 삶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조용한 붕괴의 시작입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무서운 속도로 기능을 잃어갑니다. 근육은 사라지고 관절은 굳고 혈액순환은 느려집니다. 몸의 움직임이 줄면 뇌도 그만큼 자극을 잃고 인지 능력까지 저하됩니다. 가만히 있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며칠 전 상담실을 찾아온 73살의 김순자 어르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걷기도 싫고 움직이는 게 귀찮아서 요즘은 그냥 TV만 보고 있어요. 집 앞 슈퍼 가는 것도 요즘은 아들이 대신 가줘요.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난 후 그분은 계단을 오를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계단 오르다 넘어져 어깨에 금이가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넘어진 것보다 그 전까지의 생활이 이미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원래 걷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신도 몸도 썩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걷기라는 행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온몸의 순환을 돕고 두뇌에 산소를 보내 우울감도 줄이고 잠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에 걷는 것은 수명을 늘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삶의 의욕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굳고 강한 것을 이긴다. 걷는 것은 부드러운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엔
이 부드러운 의지가 살아있나요? 혹시 귀찮다는 말로 자신의 삶을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내 몸을 다시 깨우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로 가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감정을 자주 억누르는 태도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이 나이에 웬 감정이냐? 참는 게 미덕이지. 이런 생각으로 속내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만 삼키는 습관은 몸과 마음 모두에게 매우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감정은 말하지 않으면 마치 썩는 음식처럼 내면에서 고이고 곪습니다. 처음엔 말 한마디 참는 게 쉬운 선택처럼 보여도 그게 반복되면 우울과 분노, 심지어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오신 60대 후반의 이재복 어르신은 아내와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해봤자 다툼만 생기니까 그냥 말을 안 해요. 아내도 피곤하겠죠. 서로 조용히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괜히 울컥할 때가 많아요. 이유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그분은 참아온 세월만큼 무너진 감정의 댐을 어찌 막아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참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합니다. 적절한 표현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그런 말에서 서운했어요. 요즘 마음이 좀 허전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 자신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정서 표현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뇌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감정의 자극은 뇌를 활발하게 만들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주변과 더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노년의 삶에 큰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얼굴도 밝고 몸도 편해진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편안한가요? 혹시 미소 뒤에 쌓인 서운함이 당신의 내면을 무겁게 하고 있진 않나요? 감정을 꾹 눌러두는 것은 자신을 잃는 일입니다.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의 진짜 감정을 조금만 털어놓아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깊고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무의미한 비교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 비교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저 집은 애들이 잘 나가서 부럽다.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활동적이더라.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자꾸 작게 만듭니다. 상담실에 오신 70대 초반의 유명자 어르신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것이 언제부턴가 큰 스트레스로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참 성실하고 착한 애예요. 근데 가끔 SNS에 시부모님과 여행 간 사진 같은 걸 올릴 때면 괜히 마음이 이상해져요. 나는 며느리랑 그런 사이는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요.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꾸 자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고통이었습니다. 비교는 현재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며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앗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교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견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교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습관.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웃었는가? 나는 지난주보다 오늘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했는가? 이런 자기 비교는 자존감을 키우고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만들어줍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안을 성찰한다. 내가 나에게 충실할 때 비로소 비교는 멈추고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비교의 잣대를 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당신 그대로 충분히 따뜻하고 괜찮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인생은 순위가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타인과의 간격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습관은 인간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태도입니다. 나이 들면 다 혼자야. 괜히 사람 만나서 피곤해지느니 혼자가 낫지. 전화도 안 오는데 내가 먼저 연락하면 뭐하나. 이런 마음으로 조용히 연락처를 지우고 만남을 줄이다 보면 어느새 세상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익숙해지는 순간 외로움은 깊은 우물처럼 마음을 잠식합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발병률까지 높이는 치명적인 건강 위험 요소입니다.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상담실에 자주 들르는 76의 최종철 어르신은 처음엔 말이 별로 없던 분이었습니다. 이젠 누구 만나기도 귀찮고 괜히 뭔가 맞춰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그런 그가 작년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매주 나가 수업 듣고 수업 끝나고 함께 커피도 마십니다. 처음엔 쑥스럽더니 이제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사람이랑 같이 웃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건지 몰랐어요. 관계는 한번 끊기면 다시 잇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기기 전에 작은 다리를 자주 놓아야 합니다. 문자 한 통, 짧은 안부 전화, 가까운 지인에게 소소한 소식이라도 나누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내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산다. 이 말처럼 노년의 평온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서 오는 법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진 않으신가요? 그 누군가가 당신이 먼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건네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은 삶에 대한 기대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해. 이제는 그냥 남은 날만 잘 버티면 돼. 꿈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는 순간 인생의 불빛은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건 질병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내 삶에 더는 기대할 게 없다고 느끼는 무기력입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도 기지개조차 무겁게 펴고 시간이 흘러도 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갑니다. 삶이 가벼워지려면 작은 목표라도 필요합니다. 80이 넘은 김정임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땐 살기 바빠 연필 한번 제대로 못 잡아봤죠. 근데 이젠 시간이 많으니 하고 싶었던 거 하나라도 해보자 싶었어요. 처음엔 원안에 동그라미만 그리시던 분이 지금은 꽃을 그리며 전시회까지 여셨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으면 다른 생각 안 들어요. 오늘도 꽃을 그릴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아요. 그 할머니의 눈빛은 나이 든 사람의 지친 무게 대신 새로운 세계를 만난 사람의 설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설렘 하나, 그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게 있으면 몸이 불편해도 관계가 아파도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늘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무엇을 기대하며 하루를 맞이하고 계신가요? 기대는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노년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기쁨 하나라도 기대해 보세요. 이 계절의 꽃이 피는 소리, 누군가의 안부 전화, 책 속 한 문장, 따뜻한 차 한 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하루를 다시 살아있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상을 망가뜨리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습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조용한 독이었습니다. 둘째, 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습관. 서운함과 외로움이 골마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셋째,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습관. 자신을 깎아내리는 습관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넷째,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습관. 삶의 울타리를 허무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섯째,
삶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습관, 가장 무서운 무기력의 뿌리는 나는 이제 끝났어라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5가지는 표면적으로는 별일 없어 보이지만 조용히 천천히 우리를 10년 아니 그 이상 일찍 무너지게 만드는 그림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야? 그냥 익숙한 게 편하지.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는 건 변화이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것도 조그만 선택 하나라는 걸요. 그 작은 변화가 내 내일을 바꾸고 내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며 내 삶의 온기를 되살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누군가의 아침이 오늘 처음으로 따뜻하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저녁이 오늘 처음으로 덜 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이 오늘 처음으로 내 삶 아직 괜찮아. 나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당신의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진심의 나눔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